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윤미호입니다. 3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소강 상태이죠. 소강 상태인데 한순간에 상승으로 간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 말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 언제 올라가냐고? 그걸 예측하면 내가 신입니다. 신. 그건 그들이 결정한다. 다만 4월 달에 많은 모멘텀들이 몰려있다. 이미 리플과의 소송은 종료가 됐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에 대한 승인이 나올 수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함께 많은 규칙과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고 있다. 폴엑스 신임 SE 위원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있죠. 그 모멘텀과 함께 러우 전쟁에 대한 봉합과 함께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이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건 그 얘기를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사기꾼이야. 또는 하수라는 거. 이미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결정되어 있다. 2025년도 어느 기준점에 그들은 시장을 상승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상시장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나 많은 개인들이 포기자가 나오고 있죠. 리플 스위프트 국제금융 결제망 송금 서비스 제휴하였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위프트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국제 송금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도 보시면 실제 스위프트 코드 번호가 있어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수은, 농협, 우리은행, SJ은행, CT,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 카카오 다 스위프트 코드 번호가 나와 있죠. 이게 스위프트 코드 넘버입니다. 뭐냐면 달러 기반의 1세대 금융 시스템. 리플에 왜 투자하시죠?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시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리플을 모르고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 어불성설이다.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 금융 봉사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스위프트 세계 200여개국 1만 1천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서 결제하는 식이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번호가 있는 겁니다. 이 번호.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들었으며 스위프트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금의 달러 기반의 종이화폐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주 5거래 일명 페드 와이어겠죠.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게 페드 나우입니다. 실시간 결제망이죠.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을 돈을 보냈는데 4단계를 거치게 돼요. 저는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이거든요. 여기에 중개은행 하나 있고요. 국내에 미국의 중개은행 2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바꾸자 하는 기업의 주거래은행과 여기 중개은행 4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죠? 스위프트 2세대 DLT 분선언장 기반의 드디어 데이터의 가치가 부여된 그게 이동하는 통로를 만드는 게 바로 스위프트 2세대 리플을 만들어냈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앞으로 2년 안에 250조 달러 원화 기준으로 30경 원이 넘어가게 돼요. 지금 XRP의 시가총액에서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플러스 곱하기 1.5배이다. 1000배가 새로 생겨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가격이. 그러면 스위프트 망을 새롭게 건설하게 되면 100만 원은 우스운 가격이 되겠지요. 이게 XRP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망을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벌 대장코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NFT, 대체에 불가능한 토큰, RWA, 실물자산의 토큰화, STO,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얘네가 이동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망이 바로 DLT. DLT를 다 연결한 게 뭐죠? DLT는 분산원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 여기에 정부도 있고요. 금융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요.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 장부를요. 이 장부가 그동안 따라 놀았어. 근데 여기 장부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이걸 미국의 DLT 분산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DLT도 똑같이 연결되고요. 중국의 DLT도 똑같이 연결돼요. 분산원장이. 가계기업, 정부, 이 정부가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통합원장이 되죠. 이걸 미국의 통합원장.
유럽의 통화원장, 중국의 통화원장, 대한민국의 통화원장. 장부가 다 하나로 연결되게 되면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국제 새로운 금융의 표준이죠. ISO 2002, RMG, 관리자 그룹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 거기에 BIS, 국제결제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세계 3대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미국의 DTCC, 그리고 여기에 리플렛이 공존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여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XRP에 투자하는 첫 번째 유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CFTC 위원장 대행이었죠. 캐롤라인 팜입니다. 이게 리플의 CEO 브래든 하우스와 함께 여러 블록체인사들의 CEO와 임원들이 보이고 있어요. 얘네가 만나서 뭘 했냐면요. CFTC 리플과 디지털 자산 시장 실험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프로그램은 핵심 목표는 토큰화된 비현금 담보 활용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CEO 포럼이었는데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크립토아컨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을, 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실질적인 적용 방안과 위험 요소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즉, 토큰화된 비현금 담보.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새로운 대출 시스템, 새로운 신용 창조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죠.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말이 통화량이지 대출이 늘어나느냐 대출이 줄어드느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유동성이 결정이 되죠. 대출입니다. 대출은 뭐죠? 신용 창조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내 소득 기반, 내 자산 기반을 해서 미래의 돈을 땡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뻥튀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바꾼다는 거죠? 다시 한번. 토큰화된 비현금 단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토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안에는 RW도 포함되고요. 가치가, 데이터의 값어치가 부여된 진정한 토큰들이 새로운 신용 창조의 기초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CFTC에 여러 기업의 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신용 창조가 구축되는 겁니다. 대출이 말입니다. 얘네의 값어치를 얼마나 끌어올려야 될까요? 이게 기본 자산인데. 더불어서 미국 부채가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꺼야 되겠죠. 뭘로? 가상자산의 값어치를 키워서 이걸 꺼버리는 겁니다. 이 눈치를 까야 돼요. 통화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이 새로운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투자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IMF 여기 핀테크 어드바이저 여기 보시면 크리스티안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현 총재입니다. 여기에 리플에 크리스 라슨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많은 스페인의 넘버2 금융권, 알리바바, 서클, 미국의 예탁결제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중국중앙은행,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많은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함께 전세계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전세계 중앙은행과 함께 다 참여되어 있죠. IMF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는 분 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 세계판 명공 삭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IMF가 하는 일은요. 전세계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의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한다. 사실상 절대 기득권이죠. IMF는 누가 만들었죠?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대었다는 거.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목록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미 국채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요거의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얘네가. 세 번째가 금이고요.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입니다. IMF 통화 인출권은 돈의 역할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회원국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치게 되면 이걸 돈을 대줘가지고 통화 인출권을 대줘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 시스템이고요. 이 금자리에 BTC가 들어가고요. 비트코인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에 바로 새로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플의 크리스 라슨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다가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동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끊임없이 과거 시스템을 이해했었고 막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새로운 걸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화 시스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가금리 환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기업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블록체인과 4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미래를 통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나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서 단연코 확신할 수가 있어. 이 전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자랑을 좀 했네요. 왜냐? 누구를 만나는 게 본인의 가치관과 투자 철학을 배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게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진짜 찐 실력입니다.